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시술 흔적은 있는 것 같은데 시술했다는 사람은 없고, 주사제는 있는데 주사를 놔줬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유라가 특혜를 받은 것은 분명한데 특혜를 주었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청문회의 모습입니다. 발뺌하고 상대에게 넘기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모른다, 전혀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이 지금 청문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의사도 교수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일말의 책임감과 양심의 가책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씁쓸합니다. 거기다가 어제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 문건을 폭로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몇 세기에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더욱 비참하게 되는데요. 만일 이 문건이 동양보고가 아니라 사찰이라면 이는 국정농단을 넘어 반헌법적 헌법 파괴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특검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 같은데 시간은 없고 특검이 풀어야 할 숙제는 점점 많아지고 이건 역시 걱정스럽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오염된 공기를 흡입합니다. 360도 사방에서 순수한 공기를 내보냅니다. 멈춰있지 않고 움직이며 구석구석 더 멀리.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댄싱, 컨덴싱. 미세먼지를 줄이고 싶다면, 댄싱, 컨덴싱. 지구온난화를 멈추고 싶다면 조인덕 콘덴싱. 아이들을 위해 보일러를 끄고 콘덴싱을 켜자.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주유소 할인.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서 대법원장 등이죠. 또 다른 인물들 등장하니까. 네. 사찰 문건이 공개돼서 지금 굉장히 큰 파문이 일고 있는데 대법원도 반응이 나왔어요.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다. 청와대가 해명해야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제 이런 단서가 달리긴 했습니다. 어제 그 청문회 그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양승태 대법원장 등의 그 선행 등과 관련해서 언론의 취재, 그리고 이에 대한 이 대법원의 그 대응 등을 담은 그 사찰 문건을 이제 폭로를 했는데요. 2014년 이른바 그 정윤희 문건이라고 있죠.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 즉 정윤희 동향 문건이 이제 그 정식 명칭인데요. 그때 이제 함께 유출됐던 문건 가운데 하나로 이제 보입니다. 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지금 이제 현직이죠. 당시에는 그 춘천지방법원장이 그 일상적인 활동과 이 평판을 수집한 내용의 또 다른 문건도 이제 공개가 됐죠. 이 복사본에는 이 국정원에서 그 작성한 문건에서 그 드러나는 그 워터마크가 이제 선명하게 그러니까 이 워터마크라는 게 이게 복사를 할 때면 할 경우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복사를 안 하면 그냥 원본을 보면 모르는데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정원에서 그 작성한 문건이라는 이제 그 추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 대법원 어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보관 브리핑을 통해서 헌법 정신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면서 만약 사법부에 대한 그 일상적인 사찰이 이루어졌다면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그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이 불순한 발상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이제 책임 관련자들에게 명백한 해명을 이제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그 해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근데 청와대가 해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동양보고인지 사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동양보고라도 불법은 불법이죠. 맞습니다. 예. 이 정치권에서도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네. 이제 민주당의 그 금태섭 대변인은 이 박근혜 정부 헌법을 유린하고 그 사법부를 조롱했다면서 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이제 밝혔고요. 이 국민의당의 그 고현호 대변인은 마지막 심판 보루인 그 대법원마저 유린한 것이라면서 이 특검과 검찰은 즉각 수사에 그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의 그 한창민 대변인도 특검은 박근혜식 그 헌정 파기의 그 또 다른 진상을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 국정조사위원이죠. 새누리당의 그 비박계 이혜훈 의원도 있을 수 없는 그 헌정 파기 행위라면서 그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죠. 어제 이 얘기가 이혜훈 의원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이혜훈 의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네. 그죠? 그리고 그리고요. 오늘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출하죠? 맞습니다. 이제 오늘 오전 9시 30분 예. 이제 그 새 원내대표를 이제 그 경선을 실시하게 되는데 9시 반에 하나요? 맞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죠. 예. 새누리당 그 내분 사태의 그 1차 분수령이 될 것 같죠. 친박은 정우택 후보를, 이 비박은 나경원 후보를 각각 내세웠는데 이 친박 조원진 의원은 중도 성향의 그 원내대표가 선출된다면 친박 해체는 물론이고 2선으로 후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안 된다고 한다면 2선으로 물러나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볼 수도 있겠죠. 예. 반면 비박 쪽에서는 그 나 후보가 그 당선되지 않거나 이 당선되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그 친박이 장악할 경우에는 그 탈당을 결행할 수밖에 없다고 그 배수진을 치고 있는데요. 예. 상당히 좀 가파른 이런 그 대결 양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중도 성향의 원내대표가 정우택 후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친박 쪽에서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고 우리 있죠. 네. 후보는 중도고 상대는 상대다. 그렇죠. 야, 이 논리도 참 재밌네요. 근데 새누리당 사무처 당직자들이 지금 당무 거부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어제 새누리당 그 사무처 당직자들 전면 파업을 선언하고 그 당무에 거부에 들어갔는데요. 근데 파업을 하면 어떻게 오늘 선거를 치릅니까? 네, 이제 의원총회 사는 거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직접 기표서도 만들고 표도 세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죠. 네. 일부 그 당무 거부를 하지 않은 이제 또 그 사무쪽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 아무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당 사무처 당직자들 어제 오후 이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그 비상총회를 갖고요. 예. 당 사무처가 요구한 그 당 지도부 즉각 사퇴, 윤리위원회 그 원상복구를 그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거부했다면서 이 사무처 당직자는 그 비정상적인 당무 운영을 그 지속하고 민심이 귀닫고 있는 그 당 지도부를 이제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 당 사무처는 어제 이제 그 중앙당과 그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그 21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예. 응답자의 그 73.5%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네, 이 정당의 사무처가 이 파업을 하는 행위는 세계사상으로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근데 윤리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사실 친박도 좀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네. 예. 그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당황해가지고 이제 유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미 이미 버스는 떠났어요. 그렇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4차 청문회 어제 열렸죠. 자, 그래서 청문회에 직접 참여하고 있고 요새 이 청문회 스타로 떠오르고 계신 분입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참 어제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어제 몇 시까지 하셨어요?
어제는 비교적 일찍 끝났습니다. 10시 한 35분쯤 끝난 것 같습니다. 아, 일찍 끝난 게 10시 35분이다. 그죠? 네. 자, 먼저 이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현장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3시부터 7시까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갈 생각이고요. 어제 밤 늦게까지 김성태 위원장하고 아마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청와대 쪽은 여전히 조금 이렇게 불편한 이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 같고. 청와대가 많이 편하라고 청문회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죠. 예. 아유 마음 놓으라고 청문회하는 거 아니죠. 예. 국가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청문을 인정할 수 없다, 현장 조사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 과거에 국정원 가서 이 컴퓨터 시설까지 다 보고 그랬던 전례도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국회의원들은 지금 1급 비밀 취급 인가증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뽑은 이 공직자가 국회의원인데, 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비밀이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의 너무 오만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 청와대가 좀 굉장히 지금 개방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의사들도 수시로 드나들고 뭐 최순실도 가고 뭐 막 이래가지고 개방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네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과 관련된 그 비밀의 몇 분한테는 확실히 개방적인데, 예.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개방적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저희 입장은 오후 3시에 가겠다는 거고요. 예. 청와대가 끝까지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 저희로서는 특검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3시, 그러니까 3시부터니까 한 2시 반부터 거의 가 계시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이제 그 카메라들이 생중계를 할 텐데. 자, 어제 청문회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가장 큰 성과라는 게 제가 볼 때 일단 김경진 의원께서 질문 과정, 그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에게 질문한 과정에서 나오는 그 매관 매직 의혹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원장을 사찰했던 내용의 문건, 이 두 가지인데, 일단은 그 매관 매직 의혹,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7억 원을 정유현한테 주고 부총리급이 이제 뭐 부총리급이 하여간 뭐 부총리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현직에 있다. 지금 이런 말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저희도 그렇고 이제 조한규 사장 얘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비슷한 취지의 얘기가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에도 지금 이미 기재가 돼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 민정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파악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이제 저한테 들어온 얘기는 사실은 이제 저희 당의 다른 의원한테 들어와서 이제 저한테 전달이 된 내용인데, 이제 가능성이지 구체적인 증거는 이렇게 제보해 주신 분이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한규 사장도 이게 부총리급 공직자인데 이게 정윤회 씨한테 7억 원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 있어서 취재를 하던 중에 이제 세계일보 사장을 그만뒀다. 근데 다만 이제 그게 어제 청문회 중간에 이제 그 발언이 나가고 황찬현 감사원장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마지막에 이제 저희 당 이용주 의원이 물어보니까 황찬현 감사원장은 아니다라고 이제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감사원 측에서도 보도자를 뿌려서 전혀 아니다라는 입장을 확실히 했죠. 그래서 황찬현 감사원장으로 언급되는 것은 이제 잘못된 내용인 것 같고, 근데 분명히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국회라든지 언론에서 이렇게 취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이제 정확한 증거는 없고, 그리고 특검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특검이 자꾸 숙제가 많아져서 큰일이에요. 이 또 다른 숙제가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인데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 법조인 그 검사 출신이잖아요. 부장검사.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이게 아니 뭐 대법원장 등산 좋아한다는 그 내용을 모아서 이제 청와대에 보고서 올린 게 무슨 사찰이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오고 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대법원장이나 또는 뭐 법원장, 뭐 부장판사, 법관들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등산을 하고 누구와 취미생활을 같이 하고 무슨 취미생활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게 사찰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있고 그 와중에서 혹시 시비 꼬투리 잡을 것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지켜보는 것이 사찰이기 때문에
이 대법원장의 등산 습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법원 내부의 이제 어떤 구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수집을 했고 그게 이제 국정원 수집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다른 의원들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국정원이 정말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법원이나 변호사협회에서도 비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김경진 의원께서 보실 때 이게 동향보고라고 보세요? 아니면 사찰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경계가 애매한데요. 동향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사찰입니다. 그게 불법이죠, 그러니까, 사실 동향보고 자체. 그러니까 가령 저 김경진 의원이 뭐 오늘 저녁에 누구를 만나서 술을 먹는다. 그러면 매일매일 이 사람의 행동을 들여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 시비거리를 찾아내고 하는 것 자체가 사찰이니까요. 동향보고 자체가 사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왜 사찰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도에서? 결국은 그렇게 사찰을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가 뭔가 약점을 잡아서 사법부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컨트롤이나 통제를 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 특히 이제 정권 입장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이런 사건들에서 뭔가 사법부에 압력을 넣으면서 우리는 당신이 그때 누구랑 술 먹은 걸 알고 있다. 또는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다. 이 협박용으로 가지고 있기 위해서 이런 사찰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제 보면 이제 본인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지금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 지금 뭐 인사운동을 하고 다닌다. 이제 그 내용 문건도 지금 폭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본인은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검증이 좀 더 필요하지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래서 그분이 대법관이 됐다면 나중에 그분이 주심으로 맡은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정권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그걸 가지고 들이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험성이 크다고 봐야죠. 근데 뭐 어제 얘기 나오기는 뭐 부장판사 이상인가요? 그죠? 네. 그 부장 검사는 안 들어갑니까? 김경진 의원께서 부장 검사셨는데. 검사들도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 보면 그 이제 부장 검사 몇 명 안 될 때는 지역에 있는 정보기관들이라든지 또는 수사 정보기관들이 이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들은 많이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 2016년에 대한민국이 여전히 지금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남아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특검으로 넘어가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영한 비망록에 이미 지금 상당 정도 나와 있는 건데 보면 김동진 부장판사가 그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법원 인트라넷에다가 지금 비판을 했더니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상당히 쓰지 않았습니까 보면. 그리고 또 다른 부장판사 국가보안법에 이제 관련해서 무죄 선고한 부장판사에 관련해가지고는 뭔가 견제 수사이 생길 때마다 찾아가서 길을 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도 지금 김영한 비망록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 부장판사, 부장검사 상당히 정권에서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사찰이 있지 않았나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자, 지금 청문위원으로 계속 청문회를 4차까지 진행하셨습니다만 이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 언론에서 나온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물론 검증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검사 출신이시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처벌 수위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K나 미르스포츠 모금만 해도 800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지금 정동킨 이사장 증언도 했듯이 대통령이 재가를 해서 일개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거든요, 보면. 결국은 그게 재단의 껍데기만 쓰고 있지 대통령 본인이 받은 거나 진배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뇌물이 되건 아니면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나중에 대통령이 기소되면 뭘로 기소되는지 간에 벌써 1,000억대 가까운 돈을 모금한 거니까요. 이건 징역 최소한 10년, 20년은 살아야 될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그런 얘기했죠. 유경재단과 이래재단 얘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석수 감찰관 얘기에 따르면 도대체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대통령을 위해서 만든 재단인데 현 시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나중에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모금 작업을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석수 감찰관은 이제 청와대를 옆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시각인데 문제는 안종범 수석도 그렇고 청와대 내부에서 대통령의 그 생각을
통제해주고 이렇게 정당한 어드바이스를 해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보면. 예.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면 옆에서 올바른 판단으로 이렇게 제 위치를 잡아줄 만한 용기 있는 참모들이 필요한데, 김기춘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그 비서실장 수석들 아무도 용기를 낸 사람이 없었다. 이 정권에서 기껏 용기를 냈다고 하는 것이 초기에 진영 장관 대통령께 국민연금 네. 관련해서 내가 직접 만나서 대면 보고할 기회를 달라고 했더니 청와대에서 안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더니 나 그러면 복지부 장관 안 하고 물러가겠다 하는 정도가 이 정권의 유일한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3시부터 또 청와대 가셔야 되는데 청와대의 청문회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와대가 민심을 어느 정도 잊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이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정한용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자살과 가장 연관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하지만 약물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확하게 진단받고 정신치료와 약물치료를 함께하는 것이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되찾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여러분의 우산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함께합니다. 굴삭기, 크레인, 지게차, 스카이차, 로더 이 모든 중장비를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1644-4049 공사마스터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중장비 빠르게 찾을 땐 1644-4049 1644-4049 공사마스터. 모바일에서도 공사마스터.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나만 쓰기 아깝다는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죠? 회원으로 가입하여 알뜰히 구매하고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796만 소비자와 회원이 선택하고 있는 회원 직접 판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회원 직접 판매의 시작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 가입 여부 확인부터. 이젠 믿음을 사십시오. 소비자 유통의 힘 직접 판매 공제조합. 오염된 공기를 흡입합니다. 360도 사방에서 순수한 공기를 내보냅니다. 멈춰있지 않고 움직이며 구석구석 더 멀리.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하이든과 슈베르트가 합창단 선후배인 동네 비엔나. 아인슈타인이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던 동네 취리히. 천재들은 왜 이 도시에 푹 빠졌던 걸까? 유럽마저 반해버린 유럽. 대한항공 비엔나 취리히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캐리언에 푹 빠진 우리 서해는 902번을 제일 좋아해요. 폰으로만 보던 캐리언인데 이젠 TV로 크게 보고 또 친구들이랑 함께 보니까 전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이런 채널 정말 고맙죠. 유튜브를 TV로 크게 쉽게 함께 U+ TV 가입문의 10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와이드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3당을 향해서 정당별로 만나자면서 1대1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내분 상태인 여당의 상황상 함께 만나는 게 어려우니까 각 정당별로 만나자 이 얘기인데요. 자, 야당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1대1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안한 1대1 회동 정의당 거부하셨죠, 그죠? 네네. 이유가 뭡니까? 황교안 대행이 인사치레로 온다고 하면 그거야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황교안 대행이 인사치레 하러 다닐 시간이 있어요. 저희 인사치레 하고 받고 할 만한 지금 그런 여유가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민들 뜻에 따라서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하고 또 국회와 어떻게 보고 협의 채널을 만들 것인가. 이것이 이제 지금 국정 운영의 그 가장 선결적인 과제인데 그것은 예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협상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야당이 그 협상을 요구한 것인데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1대1로 이렇게 만나자고 한 것은 저희는 첫째로는 그걸 핑계로 해서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일방적으로 이 국정을 운영해 가겠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선 지금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률적으로는 권한대행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껍데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러니까 권한을 위임하는 대통령이 지금 탄핵된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권력은 사실은 대통령하고 국회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탄핵 중이기 때문에 국회로부터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부여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은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유일한 국민들의 선출기관인 국회로부터 권한의 범위와 또 국정 운영의 틀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려고 했어야 한다고 봐요, 저희는. 근데 지금 닷새 만에 국회에 와서 국회의장 잠깐 보고 갔는데 이것은 내가 대통령 노릇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니고 뭐냐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은 정의당 우리 심상정 대표께서 보실 때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디까지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제 아까 그 말씀과 관련해서 1대1 제안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그래서 그런 지금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해서 야3당이 어쨌든 그런 그 국정 운영의 틀에 대해서 협상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거부한 것은 그리고 1대1로 하자는 것은 국회의장에 이어서 야당 대표들 예방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사진 찍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나는 마이웨이 하겠다 이런 그 속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황교안 권한대행의 그 권한의 범위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을 수밖에 없어요. 국회가 야당이 무슨 행세하기 위해서
정치 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 지금 현재 정통성 있는 선출기관이 국회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권한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회에 어떻게 보고하고 협의할 것인가 하는 채널을 갖추는 것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본인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듀얼 레지티머스 이중적 정통성, 그러니까 하나는 국회고 하나는 대통령이라는 그 정통성이 한쪽이 없어졌으니까 지금 국회밖에 없으니까 이 황교안 총리가 국회 얘기, 정당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니 정당들의 얘기를 예. 많이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결정이 돼야 된다는 그렇죠. 거 아니세요? 국회 예. 그러니까 뭐 일각의 일부 언론에서 뭐 점령군 행세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데 예. 국회 역시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국민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예. 국정 운영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국민의 뜻을 넘어서는 어떤 뭐 그런 그 행위를 한다면 그것도 국민들이 지탄이 대상이 될 겁니다. 국회가 그런 점을 잘 인식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 야당들이라든지 어떤 그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일의 추진의 정통성의 문제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 정통성을 예. 우선적으로 예.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얘기들을 해야 된다. 근데 국민의당은 부적절한 제안이지만 근 50여일 동안 방치된 현안이 많기 때문에 회동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3당 대표 회담에서는 김동철 위원장하고 3당 대표와 물론 이제 그러니까 국회 정당 대표들과의 만남인데 지금 새누리당이 정상적인 여당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3당 대표와 권한대행이 만나서 이런 일단 국민으로부터의 어떤 그 권한대행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 정치 협상을 하자는 것은 김동철 위원장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서 결정한 것이고요. 그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어제도 확인을 했습니다. 예. 아마 1대1 회동이 취지가 명확치 않았기 때문에 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야당들이 인식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집권 세력은 탄압 국면에서도 계속 야당을 갈라치게 하고 흔드는 일에 주력해 왔어요. 예. 그리고 국민들은 야3당이 철저히 공조해서 지금 사태 수습을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야3당이 여기서 또 뭐 국민의당이 딸려가서 야권 공조나 이런 부분들이 흔들린다면 예. 국민의당은 아주 호전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 청문회 얘기도 잠깐 여쭤볼게요. 네. 어제 나온 거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내용 문건이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죠. 예. 특검에서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요. 예. 민주공화국 삼권 분립의 원천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이제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허문 행위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예.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탄핵의 핵심 사유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데요. 네네. 근데 지금 탄핵 사유를 추가할 수는 없잖아요. 탄핵 사유를 추가도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 가능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예. 그게 탄핵 사유로 적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특검 수사를 통해서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이미 국민적으로 박근혜 박근혜 정부의 헌정 유린 상황이 명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헌재 판결에 알겠습니다.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계일보 전 사장이 또 뇌물수수, 정윤회의 뇌물수수 의혹이 있다. 현직 부총리급으로 안다. 이른바 이런 매건 매직 가능성을 또 폭로했거든요. 이건 주장입니다만 문건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대한 농담 같습니다. 거대한 농담. 예. 하여튼 예. 그 모든 것들이 예. 어제 그 국조위에서도 이걸 다 그 검찰에 그 자료를 넘겨서 예. 특검에 넘겨서 철저히 수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까지 농단된 것인지 예.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까지 밝혀진 것들은 빙산의 일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국정조사를 보면서 하시게 됐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